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미디어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장르가 바로 스포츠죠. 선수로서 한 팀으로서 상대 팀들을 무찔러가며 전개되는 스토리는 언제나 흥미진진하고요. 극한의 상황에서 귀엽고 넣고 많은 회심의 골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불태우기도 합니다. 어쩌면 스포츠 특성상 종목에 따라서는 같은 룰, 같은 방식으로 인해 주인공만 다를 뿐이지 다소 뻔하고 진부할 수도 있는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스포츠 장르를 사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스포츠 장르 저도 참 좋아합니다. 이 축구를 시작으로 미식축구, 배구, 야구, 농구, 복싱 등 정말 다양한 종목들을 주제로 하는 작품들이 많이 있죠. 한 가지 예시를 들자면 복싱을 주제로 한 영화와 애니메이션들이 많이 있죠. 1976년 개봉한 로키라는 영화를 시작으로 2004년 개봉한 밀리언 달러 베이비, 2016년 개봉한 블리드 포 디스, 그리고 애니메이션에는 2000년도에 방영한 더 파이팅까지 제가 살면서 복싱을 직접 해본 적도 또 복싱 경기 같은 것들을 직접 봐온 적도 거의 없다시피 한데 이렇게 영화나 애니메이션으로서는 굉장히 재미있게 봐왔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다 같은 룰, 같은 방식으로 경기를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스포츠 장르물들을 사랑하는 이유는 뭘까요? 스포츠를 주제로 한 미디어물에는 한 가지 커다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주인공의 서사와 과정에 포커스를 두고 이야기를 풀어나간다는 점이에요. 이 다양한 출신과 배경의 주인공들이 크고 작은 각자의 이유로 스포츠를 시작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여러 고난과 어려움들을 맞닥뜨린 뒤에 마침내 극복하고 성장하는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꼭 이기는 결말만 있는 건 아니에요. 1994년 개봉한 쿨 러닝이라는 영화는 과거 1988년 캘거리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자메이카 봅슬레이 팀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입니다. 탈룰라 드립으로 유명한 영화이기도 하죠. How about Tallulah? Tallulah. Like a $2 hooker. That's my mother's name. 어쨌든 영화 끝부분에서는 등장인물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봅슬레이가 부서지면서 아쉽게도 올림픽에서 실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등장인물들은 꿋꿋하게 봅슬레이를 들고 직접 걸어서 이제 결승점을 통과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과정과 노력에 찬사를 보내면서 영화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2016년 개봉한 독수리 에디라는 영화에서도 실존했던 마이클 에드워즈라는 인물이 영국 최초 스키점프 국가대표로 출전하기까지의 도전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거의 꼴찌를 하다시피 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열정과 의지에 박수와 찬사를 보내면서 영화는 막을 내리게 되죠. 이렇듯 이런 스포츠 장르물들은 보통 경기의 결과 그 자체에 포커스를 두기보다는 등장인물과 그 주변 조력자들이 이 스포츠를 통해서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이런 스포츠물들을 감상을 할 때 설령 종목이나 경기 방식이 같다 할지라도 등장인물들이 각자만의 어떤 과정들을 헤쳐나가는지 또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를 통해서 매번 색다른 감동과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면에 우리가 현실의 스포츠 경기들을 감상할 때는 과연 어떨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도 다양한 스포츠 경기들이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월드컵을 시작으로 WBC, NBA, 슈퍼볼 등 이런 세계적인 스포츠 행사들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스포츠 경기들을 감상을 할 때에는 앞선 이제 스포츠 장르물들을 감상할 때와는 다르게 스포츠 경기와 결과 그 자체에 좀 포커스를 두고 많이 감상을 하게 됩니다. 이 세계적인 스타 플레이어가 된다는 것도 결국에는 얼마나 많은 득점을 했는지, 얼마나 좋은 결과들을 냈는지에 따라 타이틀이 붙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경기 결과에 따라서 함께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이 만감이 이렇게 교차하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경기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과격하게 반응하거나 큰 사건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과거 1994년 미국 월드컵에서는 콜롬비아 국가대표로 안드레스 에스코바르라는 선수가 출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선수가 이제 미국과의 조별리그에서 자책골을 넣게 되고 이로 인해 콜롬비아의 16강 진출이 좌절되었다는 이유로 괴한에게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He was surrounded and shot 12 times and killed. 또 지난 2022년 10월 인도네시아의 칸주루안 스타디움에서는 아레마 FC가 페르세바야 수라바야 팀을 상대로 홈경기에서 2대3으로 패배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분노한 아레마 FC 팬들이 경기장에 난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큰 난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 사태로 인해서 거의 130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나오게 되고요. 그 중에는 미성년자와 어린 아이들도 다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현실의 스포츠는 이 경기 결과에 포커스를 두고 관람한다는 점, 그로 인해 때로는 너무 경기 결과에 집착한 나머지 여러 사건이 벌어지기도 한다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스포츠 장르물과 이 스포츠 경기들을 바라볼 때 이 과정과 결과, 이렇게 포커스의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물론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좀 궁극적인 이유는 스포츠 장르물과 실제 경기, 그것들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입장과 관점에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스포츠 영화나 애니메이션 등을 볼 때는 우리가 등장인물의 관점에 이입해서 등장인물의 입장에서 서사를 따라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등장인물의 우여곡절, 희노애락 등 다양한 과정들을 같이 경험하게 되고 자연스레 과정에 초점을 두고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실의 스포츠 경기들을 감상을 할 때는 우리가 철저히 관객의 입장, 그리고 시청자의 입장, 즉 제3자의 입장에서 이 경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기 결과에 더욱 포커스를 두고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런 스포츠 경기들을 볼 때 우리가 경기 결과에 좀 집중해서 보는 것이 마냥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기 결과에서 오는 즐거움들도 분명히 있고요. 그것이 스포츠 경기가 가진 매력이니까요. 다만 너무 경기 결과에만 집착한 나머지 그동안의 과정들은 싹 다 무시한 채 이 선수들을 지나치게 비난한다든지 이 결과에 분을 못 이겨서 팬들끼리 서로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등의 이런 일들이 좀 앞으로는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미디어 속 스포츠물과 현실의 스포츠 경기들을 감상할 때 이 과정과 결과,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감상하는지, 그리고 왜 그런 차이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우리 또한 인생이라는 스포츠를 플레이하는 주인공들입니다. 단 한 번의 경기 결과는 우리 인생 앞에 놓여진 수많은 경기들을 향한 과정일 뿐이죠. 우리가 결과 여부를 떠나 영화 속 주인공들의 과정을 응원해왔듯이 우리 또한 한 번의 결과만을 가지고 타인을 너무 비난하거나 스스로 너무 좌절하지 않고 서로 격려하며 앞으로 우리 인생에 다가올 수많은 경기들을 함께 헤쳐나가 보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Forward down. You got this. Dude, it's gonna be alright.